10초가 걸립니다. 그것이 바로 뇌가 산소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며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10초입니다. 주요 동맥 막힘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괜찮다고 느끼며 일어납니다.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무언가를 보고 웃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쓰러집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한국에서 470명이 동맥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할 것입니다. 470 가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22년간 심혈관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동맥기능 장애가 있는 18,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속삭이는 노인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한 번의 기회. 위기가 닥치기 몇 달 전부터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던 경고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말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요 심장 사건을 겪은 제 환자의 85%가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날 괜찮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던 작은 신호들을요. 그들은 이러한 경고를 단순한 노화, 스트레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께 무언가를 해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손가락 끝을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을 각 손가락 끝에 대보세요. 한 번에 하나씩. 차갑게 느껴지나요? 따끔거리나요? 때때로 명확한 이유 없이 저리나요? 이제 손톱을 보세요. 손톱 하나를 하얗게 변할 때까지 눌렀다가 놓으세요. 분홍빛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초 이상 걸린다면 여러분의 동맥 시스템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 증상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내부에 요새를 쌓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의 첫 번째 속삭임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73세였고 강남에서 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월의 추운 아침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잠을 잘 못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발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요? 때때로 왼쪽 팔이 아팠지만 약간만요. 그는 이것이 그의 나이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하게 보이거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이 정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본 후 개발한 특정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박 씨를 진찰했습니다. 3분 이내에 저는 그의 동맥 시스템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혈관에 축적된 플라크가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아무런 조치 없이 집에 갔다면 그달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정확한 4단계 평가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3분 이내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의학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손, 거울, 그리고 집중된 주의를 기울이는 3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90세 노인 같은 동맥 시스템을 가진 40세 환자들을 봤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혈관을 가진 80세 환자들도 봤습니다.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차이는 지식이고 골든타임 동안 취한 행동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앞으로 3개월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주요 심장센터에서 22년간 심혈관 환자들을 진찰해왔으며
저를 공포에 떨게 하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을요.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차가운 손이나 발가락에 가끔씩 저림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웃습니다. 그저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나이가 드는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중환자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봅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어떤 분들은 병원에 도착하지도 못합니다. 비극은 이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저에게 경고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들의 이전 의사들도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손톱을 보세요. 손톱 하나를 하얗게 변할 때까지 눌렀다가 놓으세요. 분홍빛이 돌아오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세어보세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2초 이상 걸렸다면 여러분의 동맥순환은 이미 손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혈관이 손발 끝까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손가락이 적절한 혈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심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뇌 안에서는요. 한국에서 우리는 매일 400명 이상을 갑작스러운 심장 사건으로 잃습니다. 그들 중 85%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어제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맥은 조용히 플라크로 채워지고 좁아지고 굳어지고 그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러분께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동맥 질환은 가슴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몇 달, 때로는 몇 년 전에 여러분이 완전히 무시할 만큼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약간의 피로감.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난간을 잡아야 할 필요성. 방이 따뜻한데도 비정상적으로 춥게 느끼는 것. 평소보다 더 자주 말하는 중간에 단어를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은 이것이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소 부족입니다. 2년 전 제 진료실에서 봤던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요. 박 선생님은 68살이셨습니다. 부인이 꼭 가보라고 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본인은 아주 작은 한 가지만 빼고는 완전히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을 때 입 왼쪽이 오른쪽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대요. 저는 즉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왼쪽 경동맥에 70% 막힘이 있었습니다.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요. 몇 주, 어쩌면 며칠 안에 심각한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상태였어요. 부인이 그 비대칭 미소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박 선생님은 아마 지금 마비되어 계시거나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작은 처짐이 바로 골든타임이었어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거죠. 지금 여러분의 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듣고 계신가요? 턱 바로 아래, 목 옆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강하고 규칙적으로 뛰나요? 아니면 약한가요? 쉽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세게 눌러야 찾을 수 있나요? 목의 맥박이 약하거나 찾기 어렵다는 건 혈류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뇌로 가는 고속도로인 경동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발을 보세요. 손과 같은 색인가요? 아니면 약간 더 창백하거나 어쩌면 조금 보라색이나 푸르스름한가요? 발의 변색은 정상이 아닙니다. 말초 순환이 악화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예요. 제가 6,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후 찾아낸 패턴이 있습니다. 동맥 기능 장애는 특정한 순서로 나타납니다. 첫째,
손발끝의 온도 변화. 둘째, 피부색 변화. 특히 발과 손가락 끝. 셋째, 머릿속이 멍하거나 기억력 저하 같은 미묘한 인지 변화. 넷째, 얼굴 표정이나 좌우 악력의 미세한 비대칭.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가지를 다 무시합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쯤이면 이미 손상은 치명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위험 신호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리와 발에 나타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증상 하나만으로도 6개월 내 심각한 심장 질환의 73%를 예측했습니다. 지금 당장 복숭아뼈를 만져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뼈를 5초간 세게 누르세요. 손을 뗐을 때 눌린 자국이 남아있나요? 피부가 마치 누군가 찌른 빵 반죽처럼 보이나요? 이건 짠 국을 먹어서 생긴 평범한 부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동맥계의 긴급 조난 신호예요.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맥이 플라크로 막히면 심장은 좁아진 통로로 피를 밀어내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 과도한 압력이 혈관에서 체액을 밀어내 주변 조직으로 보냅니다. 복숭아뼈가 붙는 건 중력이 이 새어나온 체액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의사로서 저를 겁나게 하는 건 이겁니다. 명백한 부종을 알아챌 때쯤이면 동맥 막힘은 이미 60에서 70%입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는 거예요. 이 다리 평가의 두 번째 부분은 훨씬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양말을 벗고 지금 발톱을 보세요. 두껍거나 누렇거나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자라나요. 종아리 아래쪽 털을 확인해 보세요. 사라졌거나 듬성듬성해졌나요? 이건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산소가 담긴 피가 손발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몸이 혈액 공급을 배급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발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뇌와 심장에 혈액을 배급하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살 퇴직 교사 박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발이 차다고 제 클리닉에 오셨어요. 그냥 더 따뜻한 양말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셨대요. 진찰했을 때 복숭아뼈에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반죽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발톱은 두껍고 변색되어 있었어요. 즉시 혈관 조영수를 지시했고 대퇴동맥이 82% 막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82%요. 다리를 잃거나 어쩌면 목숨을 잃을 때까지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길 1년 넘게 이 증상들을 알아챘지만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냥 나이 드는 거, 그 세 단어가 거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등을 대고 똑바로 누우세요. 양쪽 다리를 45도 각도로 쭉 들어 올려서 60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일어나 앉아서 다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늘어뜨리세요. 건강한 다리는 피가 다시 아래로 흐르면서 10초 안에 약간 분홍빛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진한 빨강이나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20초 이상 창백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동맥 순환이 심각하게 손상된 겁니다. 적어두세요. 이건 병원에서 쓰는 임상평가인데 방금 침실에서 공짜로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징후는 걸을 때 특히 발에 나타납니다. 두세 블록만 걸어도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드나요? 멈춰 서서 쉬게 만드나요? 그러다가 가만히 서 있으면 몇 분 안에 마법처럼 사라지나요? 이걸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는데 다리 근육이 막힌 동맥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산소를 갈구하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조직이 죽기 시작하기 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예요.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에게서 이게 단 8개월 만에 궤저로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내일 아침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세요. 이제 서울 삼성의료원 제 클리닉에서 반복적으로 보는 세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손발끝에 나타나는데 제 환자의 90%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동맥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체온 차이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끝을 만져보세요. 어서 해보세요. 이제 발가락을 만질 수 있다면 만져보세요. 따뜻한 방에 앉아 있는데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눈에 띄게 차갑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혈액순환 장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동맥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말초 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면 손과 발로 가는 혈류가 먼저 제한됩니다. 우리 몸은 정말 영리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팔다리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가운 손발이 유일한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한쪽 발이 다른 쪽보다 지속적으로 더 차갑습니까? 이러한 비대칭은 제가 환자를 진찰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것은 신체의 한쪽이 더 심하게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제게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름에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왼쪽 발이 항상 차갑다고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오래된 부상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왼쪽 대퇴동맥이 75%나 막혀 있었습니다. 75%요. 그분은 시한폭탄을 안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소한 불편함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체온 검사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세게 누른 다음 놓으세요. 분홍빛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2초 이내에 돌아와야 합니다. 3초 이상 걸린다면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혈관들이 적절한 혈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마비가 온 후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모두가 무시하는 정강이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뼈를 5초 동안 세게 누른 다음 놓으세요. 하얀 자국이 몇 초 이상 보입니까? 깊은 움푹 패인 자국이 남습니까? 이것을 함유부종이라고 하며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체액 저류를 나타냅니다. 심장이 하체에서 혈액을 다시 위로 펌프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맥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맥의 판막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톱을 보세요. 두껍고 누렇거나 매우 천천히 자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곰팡이 감염이나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톱이 천천히 자란다는 것은 발로 가는 혈액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손발톱이 제대로 자라려면 혈액으로 전달되는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동맥 플라크로 인해 그 공급이 차단되면 몸은 손발톱 성장과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진료하면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환자가 차가운 발, 두꺼운 발톱, 발가락 저림을 호소하며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러한 증상을 2년, 3년, 때로는 5년 동안 안고 살아왔습니다. 발 마사지, 보온 양말, 한방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원인이 아닌 증상을 치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원인은 동맥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으며 매일 밀리미터씩 자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71세 최 씨 할머니는 지역 의사가 차가운 발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한 후 제 병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무릎 뒤쪽의 슬화동맥 2개가 모두 상당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궤저가 생기기 전에 절단이 필요하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통증 없이 걷고 발도 따뜻하며 차가운 발을 무시했다면 걷는 능력을 잃을 뻔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한국에서 심장 환자를 치료한 22년 동안 발견한 가장 위험한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해해 보여서 경험 많은 의사들조차 놓치기 때문에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지 냉감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며 지금 당신이 이것을 인식한다면 재앙이 닥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발가락을 만져보세요. 실제로 해보세요. 차갑습니까? 단순히 서늘한 정도가 아니라 신체의 나머지 부분보다 눈에 띄게 더 차갑습니까? 이제 엄지손톱을 3초 동안 누르고 놓으세요. 분홍빛이 즉시 돌아옵니까? 아니면 2초 이상 걸립니까? 이 간단한 검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액순환장애나 추운 날씨 탓으로 돌리는 동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명적인 일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체계적으로 폐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동맥에 플라크가 쌓일 때 먼저 가슴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선순위 체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먼 영역부터 희생시킵니다. 손, 발, 피부. 이것들은 탄광의 카나리아이며 심장이 조난 신호를 보내기 몇 달 전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의 심혈관센터에서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가 7월에 차가운 손을 호소하며 찾아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발가락이 저립니다. 젓가락을 잡을 때 손끝에 이상한 따끔거림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난 모든 의사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더 두꺼운 양말을 신으세요. 아무도 중요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내가 강요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발이 차가웠습니다. 여름에도 양말 2켤레가 필요했습니다. 30분 앉아있으면 발가락이 저렸습니다. 그는 당뇨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는 말초신경병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을 진찰했고 전형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왼발의 3번째와 4번째 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들보다 눈에 띄게 창백했습니다. 엄지발가락 끝을 눌렀을 때 혈색이 돌아오는데 무려 4초가 걸렸습니다. 발목 맥박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동맥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그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퇴동맥이 73% 막혀 있었습니다. 좌전하행동맥이 68% 막혀 있었습니다. 약 4개월에서 6개월 후면 중대한 심장사고가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차가운 발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동맥 시스템이 스스로 막혀 죽어가고 있다는 절규하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 씨는 마침내 몸이 필사적으로 전하려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였기에 제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했고 4개월 만에 발가락 온도가 정상화되고 혈색이 돌아왔으며 동맥 검사 결과도 놀라운 호전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절대 따뜻해지지 않는 차가운 손, 침대에서 얼음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발에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 보이는 손톱. 정강이 피부가 얇고 윤기 나 보이는 증상. 발의 상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천천히 낫는 현상. 종아리에 털이 빠지는 증상. 이것들은 별개의 무작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맥 시스템이 위기 상태에 있다고 외치는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입니다. 제가 보는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너무 늦게까지 기다린 분들입니다. 2년 동안 차가운 발을 무시했습니다. 저린 발가락을 노화 탓으로 치부했습니다. 마침내 저를 찾아왔을 때는 혈관이 너무 심하게 막혀서 간단한 치료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마십시오.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이런 증상 중 2가지라도 본인에게서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골든타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지켜볼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5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에 나타나며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정확히 5초 동안 3개 누른 다음 놓으십시오. 동맥 혈류가 좋은 건강한 사람은 2초 안에 분홍빛이 돌아옵니다. 세어 보십시오. 하나, 둘, 끝입니다. 하지만 말초 동맥에 상당한 플라크가 쌓여 있다면 그 하얀 부분이 5초, 6초, 심지어 10초 동안 창백한 상태로 있다가 천천히 색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이라고 하며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혈액순환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심장은 아직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맥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좁아져 있고 조직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을 통해 이 징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74세의 박 씨는 밤에 발이 차갑다는 호소로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차가운 발로 그분은 더 두꺼운 양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님은 온열 패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실에서 이 간단한 발가락 누르기 검사를 했을 때 색깔이 돌아오는데 무려 9초가 걸렸습니다. 9초였습니다. 저는 즉시 다리 동맥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고 발견한 것은 제 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대퇴동맥이 87% 막혀 있었습니다. 87%, 그분은 아마도 완전히 막히기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잃거나 더 심하게는 혈전이 폐나 뇌로 가기까지 3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박 씨는 자기 두 발로 걸어서 제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대체로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달에 손주들과 등산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재적 죽음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무도 그분에게 발가락을 누르고 5까지 세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엄지발가락도 눌러보십시오. 양쪽 발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똑같습니까? 한쪽 발의 색깔이 돌아오는 속도가 다른 쪽보다 느리다면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런 비대칭성은 한쪽에 특정 막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며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 막힘은 불안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빠르게 자랍니다. 쉽게 파열됩니다. 이 검사를 매우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는 전체 동맥 시스템의 탄광 속 카나리아입니다. 다리 동맥은 심장이나 뇌 동맥보다 먼저 막힙니다. 심장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이 혈류를 방해하며 더 좁기 때문입니다. 발의 혈액순환이 나쁘면 저는 끔찍한 확신을 가지고 똑같은 과정이 관상동맥과 경동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막힘이 아직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것이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입니다. 매일 아침 발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난 직후 일상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양쪽 엄지발가락을 누르고 세십시오. 색깔이 돌아오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 진료 예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경고를 외치고 있고 지금 당장 들어야 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6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면 중에 나타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정상적인 노화나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동맥이 기능을 잃기 시작할 때 밤중에 당신의 몸은 절박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가족들은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야간 화장실 방문, 수면 중 과도한 발한,
그리고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몇 분이 걸리는 저린 팔다리로 깨어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소변을 보기 위해 2번 이상 깨고 이것이 3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당신의 동맥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도 아닙니다. 동맥이 밤새 안정적인 압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장이 일정하지 않은 혈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은 당황하여 체액량을 줄이려고 하고 당신을 깨우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만져보세요. 실내에 있는데도 차갑습니까? 수면 중에 당신의 몸이 깊은 회복 모드에 있어야 할 때 고장난 동맥은 따뜻한 혈액을 사지 끝까지 전달할 수 없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발로 잠에서 깹니다. 담요를 여러 겹 덮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당신을 만지는 것이 시체를 만지는 것 같다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동맥계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8시간의 수면 동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동맥은 이완되어 모든 장기, 모든 조직, 모든 세포로 원활한 혈류를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플라크가 쌓이고 염증이 자리 잡으면 동맥은 몸의 변화하는 필요에 적응할 수 없는 딱딱한 관이 됩니다. 심장은 좁아지고 경직된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려고 3배나 더 열심히 일합니다. 혈압은 밤중에 위험할 정도로 급등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온 서울 강남구의 67세 박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9시간을 자지만 지쳐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이나 우울증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면의 질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매일 밤 땀에 흠뻑 젖어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4-5번 깬다고 무심코 언급했습니다. 남편은 이 때문에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동맥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경동맥이 60% 막혀 있었습니다. 큰 뇌졸중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간 발하는 부적절한 산소 전달에 대한 그녀 몸의 비상 반응이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매일 밤 천천히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공유할 제 프로토콜을 따른 3개월 후 박 씨는 이제 밤새 잠을 잡니다. 기껏해야 한 번 깹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징후들을 2년 넘게 무시했으며 그저 갱년기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수면 경고는 심장이 뛰면서 갑자기 깨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공황, 혼란을 느끼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불안이나 악몽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뇌로 가는 안정적인 혈류를 유지하지 못하는 동맥계입니다. 뇌는 산소 감소를 감지하고 생존 모드로 당신을 깨웁니다. 이러한 야간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당신을 죽이거나 서울이나 부산의 병원 침대에 마비된 채 자신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 재앙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나타납니다. 오늘 밤 수면 패턴을 확인하십시오. 배우자나 가족에게 그들이 알아차린 것을 물어보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이 정보는 아직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 기간 동안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수백 명의 환자를 재앙에서 구한 정확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입니다. 이것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첫째, 아침 동맥 검사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3분 평가를 수행하십시오.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왼쪽 손목에 대십시오. 15초 동안 맥박을 세십시오. 북연주자가 박자를 놓치는 것처럼 불규칙하거나 쉽게 찾을 수 없다면 즉시 기록하십시오. 다음으로 손톱을 보십시오. 각 손톱이 하얗게 될 때까지 눌렀다가 놓으십시오. 2초 이내에 분홍색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3초 이상 걸린다면
순환이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일어나서 5초 이상 어지러운지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 징후가 함께 나타나면 동맥이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둘째, 아침 식사 프로토콜입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정확히 이 조합을 먹어야 합니다. 발효콩이나 순두부 1인분, 대략 주먹 크기입니다. 따뜻한 물에 섞은 간 참깨 2큰술입니다. 미역국 한 작은 그릇 또는 마른 김 3장입니다. 이 특정 조합은 동맥벽이 밤새 손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전 10시 이후에 이것을 먹으면 효과의 60%를 잃습니다. 셋째, 수분 섭취 규칙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도 입에 대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혈액은 이른 아침 시간에 가장 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 한 잔의 물은 말 그대로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막을 만큼 혈액을 묽게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찬물이 아닙니다. 혈관을 너무 빨리 확장시키는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체온 정도의 물입니다. 넷째,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음식을 제거하십시오. 특히 저녁에 많은 양의 흰쌀밥입니다. 비싼 것이라도 모든 종류의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가공되거나 보존을 위해 소금에 절인 모든 고기입니다. 저는 한국 환자들에게서 이 세 가지 음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동맥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최소 50% 보리로 바꾸십시오. 또는 다른 통곡물을 드세요. 다섯째, 저녁 순환 걷기입니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의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정확히 20분간 걸으세요. 찬 동맥에 스트레스를 주는 아침 운동이 아닙니다. 체온이 자연스럽게 높고 혈관이 더 유연한 저녁에 걷는 것입니다. 밖에서 걸을 수 없다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20분입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신 직후에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내일 아침 식사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부, 미역, 참깨가 없다면 내일 장볼 목록에 적으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 아침 내 혈액순환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핑함으로써 당신은 저뿐만 아니라 당신이 건강하고 독립적이기를 바라는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특히 60세 이상의 분들과 공유하세요.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배우는 모든 사람은 경고 없이 혼자 쓰러지지 않을 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신의 사명입니다. 먼저 자신을 보호하고 그 다음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세요. 당신의 동맥은 매일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침내 그 소리를 듣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4가지 평가 항목 중 이번 주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러한 경고 신호를 이해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